수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 수석님 당대표 선거 나가십니까? 저요? 네. 저는 송영길 대표급으로 이렇게 말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네. 정치를 그만뒀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광재 전 의원이 전해철도 나가지 마라, 홍영표도 나가지 마라, 이재명도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게 정치 순리나 이치에는 안 맞는 거죠. 누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안 하게 되는 건 그건 배제의 정치인데 네.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해놓으면 대안이 뭐냐. 네. 그러면은 이제 세대 교체나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할 수는 있는 얘기지만 네. 정치의 본령에는 맞지 않는 얘기다. 동의하시진 않는다. 워낙 궁금해서 먼저 여쭤봤고요.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 검색하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는 댓글도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개파 논쟁인데요. 먼저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당내에 여러 다양한 의원 모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의원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공보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법안을 내거나 혹은 어떤 정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철험회를 개파 모임으로 보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험회를 개파 모임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인데요. 먼저 최 수석님, 이 철험회가 어떤 모임입니까? 이제 소위 이제 검소한박을 주도했던 네. 그런 이제 초재선 의원님들 모임이죠. 네. 그런데 조금 뭐 저는 철험회뿐만이 아니고 민주주의 4.0도 있고 네. 또 더 좋은 미래도 있고요. 다 공부 모임이거든요. 정식적으로 연구재단을 만들어서 예. 하는 공부 모임인데 공부만 하고 입법 활동만 하면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모범 조직이 되는데. 네. 그거에만 그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개파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오차 없이 네. 뭐 당내 선거용 조직이라고 할 정도로 그 측면에서만 네. 보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거는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이제 당내 선거라든가 이런 이제 갈등의 또 한 축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정치 개파라고 봐요. 수석님이 또 친문 또 친명 이런 개파 없어질 수 있습니까, 당에서? 그거는 뭐 저는 없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의기투합을 하고 이런 것이 특히 이제 선거나 네. 혹은 또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이 이제 집권의 과정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경우 네. 뭐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집권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 의기투합 해보자 해서 일단의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될 수도 네. 있고 또 사람 중심으로 후보자나 지도자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거 자체를 옳으냐 그러냐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무망한 일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당의 수준 그런 경쟁이나 혹은 이런 것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수준 네. 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이런 것을 어떻게 정당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네. 정치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본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있어 왔죠. 현실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당이 어렵고 흔들리고 집권에 실패하고 뭐 우여곡절을 겪고 또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네. 헤어나오지 못한 과정들을 보면 최소한의 정치 문화 또 정치적 해결 이런 지점들을 확보하지 못한 네. 이런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수석님, 철음회를 친명계로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구성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해왔으니까. 네. 철음회에 대해서 선거 패배에서 팬덤 이야기 나오면서 철음회도 상당한 비판을 외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철음회에 대해서 뭐 선거 책임도 있다, 너무 지나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선거 책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책 제시를 잘 못했다 그러면은 정책 라인에서 책임이 있고, 네. 뭐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다 그러면 또 조직에도 책임이 있고, 이번 경우에는 홍보 전략에도 또 문제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나 분야에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가장 큰 책임이 어디서부터냐라는 것을 혼자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명확한 겁니다. 후보가 고생하고 잘했죠. 예. 선거는 1차적으로 후보 책임입니다. 졌으면. 예. 특히 대통령 선거는 뭐 아주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회계적 투표가 아니고 전망적 전망 투표이기 미래를 때문에 보고서. 인물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집권에 대한 여론이 높더라도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높더라도 재집권에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예. 이명박 박근혜 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가 과거 역대 어느 정부 이쪽 저쪽 구분 없이 정권 말기부터 대선 치르면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졌던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런 정부가 없었거든요. 역대급이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을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거 대통령 선거 사례를 보면은 그것도 적절치 않은 얘기고. 후보 책임이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네. 고생하고 잘하고 잘 싸웠는데 네. 1차적으로 모든 선거는 후보 책임이고 대통령 선거는 더더욱 그러하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선거를 이끌은 또 후보 외에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뭐 당대표, 뭐 선대위의 이제 책임자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이번에 마찬가지거든요. 1차적 책임이 누구냐? 그러면은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 책임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 갈등을 촉발시켜서 네. 그게 원인. 그러나 이게 1순위는 아니죠. 그러면 수석님 이런 책임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의원은 당권 도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건 뭐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항을에 출마하는 것이 온당치가 않았고 후보 자신 이재명 의원 자신에게도 앞으로도 또 정치 가도에서 플러스가 되지는 않았다. 네. 그 점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장을 했고 네. 그건데 아무튼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그러면은 당대표 출마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네. 과연 현실적으로나 이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제가 보기엔 개항을 네. 출마가 그러면 이 당대표 출마까지 그러면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해서 제어해야 되느냐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네. 이재명 후보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개항은 출마부터 장기적으로 네.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는 좀 꼬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가도에 당대표 출마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권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선출직은 국민들이 뽑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정당은 정당의 제도에 따라서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거든요. 이것까지 그냥 다 무시를 할 문제냐. 아니다. 저는 그 문제는 아니라고.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을 어떻게 개혁하는 부분인데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대 교체로 가보겠습니다.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세수를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혁신안들을 정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당을 바꿔보겠다고 얘기한다라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파급력이 확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어제 KBS 라디오에서 발언을 한 내용인데요. 최 수석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86 용퇴해야 됩니까? 저는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요. 네. 그거는 각각이 판단할 문제고 586도 여러 경로가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진입한. 그다음에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또 여러 성질의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배제 정치라는 것이 과연 특히 같은 정당 안에서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586 퇴진론은 그야말로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대 대표성이 있었잖아요. 네. 586들이. 그런데 포스트 586이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은 세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시대예요. 이 문명이 그렇고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586 선배들이 후배들을 키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끊임없이 사람도 발굴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네. 그거는 리더십의 문제죠. 새로운 리더십이 당내에 탄생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586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기득권화됐다, 자기 정치만 한다, 네. 뭐 이런 지적은 받을 수 있어요. 뭐 다른 정치인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나 새로운 리더십의 확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누가 만들어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은 유권자나 국민들 또 대중들의 선택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선택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담론, 철학, 노선 이런 것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네. 이게 거의 내가 보기에는 가공의 누군가 초인 타고 말 타고 누가 초인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여쭤봅니다. 지금 뭐 97그룹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금 전에 발언을 한 강병원 의원, 또 강훈식 의원, 또 전재수 의원, 김한규 의원 등등이 나오는데 뭐 이 중에서 세대 교체를 할 만한 적임자가 있습니까? 뭐 저는 포텐셜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는데요. 네. 김혜영 전 뭐 최고위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네. 그런 이제 능력이나 네. 일종의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라고 네. 봅니다. 원픽이 있으신가요? 원픽. 글쎄. 최재승의 최애.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저 개인적으로는 김한규 의원을 조금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네. 사람이고요. 김한규 의원이 최수석님의 사랑을 받는군요. 뭐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네, 저 혼자 그런 이제 네. 물어보시니까. 그럼 어떤 부분에서 김한규 의원에게 또 의원이 됐는데 주목을 하시는지요? 우선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살아온 흔적을 보고 그 흔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하고 맞닿아 있느냐 네. 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요. 네. 근데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이나 혹은 또 본인의 생각 주장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개혁적이고 네. 그다음에 비단길을 걷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코스 자체는 뭐 공부 잘하고 뭐 변호사 되고 네. 뭐 김현장에서도 최고 어려운 파트에 또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 그 사회의 층기를.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왔던 거고요. 네. 비단길 깔아주면서 정치에 입문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처음에는 지난 선거에서 부천에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뭐 경선에서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생각과 태도와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깊숙이 얘기도 나눠보고 싶고 그런 친구고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정치 고수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97그룹 세대 교체 이야기도 나오고 뭐 전당대회 룰도 나오고 뭐 집단 지도 세대도 나오는데 시간이 만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참 민주당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세대 교체도요. 네. 이렇게 교체해 주십시오야지. 22세대 안 되고 40대로 해 주십시오. 70년대 학번으로 네. 해 주십시오. 이거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정치가 또 다른 이제 당내 배제의 정치로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의 정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이런 새로운 리더십이 나올 수 있는 네. 당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어떻게 이제 가져 나갈 것인가고 이번 비대위는 오버하지 말고 네. 그런 것에 디딤돌을 놓는 전당대회 혁신적 지도부를 이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혁신적으로 잘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네. 저는 민주당의 수습과 또 알겠습니다. 새로운 전망이 모색될 바로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쓴소리부터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